근데 이제 재밌는 게 2020년도에 EPS가 3,800,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2021년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양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화웨이 제재 지속, 그리고 미국 5G, 그리고 이노와이리스 목표 주가랑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20% 넘게 급락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고 큰 손실로 걱정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댓글 중에 한 분께서 BW 발행이 주가 희석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기업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 말씀이 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이게 BW를 발행을 했다고 회사가 돈을 적게 벌거나 그런 거진 않아요. 회사 영업은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성장성은 여전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BW가 발행하면은 새로운 주식을 갖게 된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아져서 상승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주를 받은 주체들이 팔았을 때 얘기고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럼 주가의 희석 요인,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EPS랑 PER을 곱하면 주가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채 그 공시를 보게 되면은 주식 수가 이제 300만 주가 발행이 됐고, 이거는 주식 총수,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주식 총수 비율을 따지면 10% 가까이 주식을 새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PS라는 것은 순이익 매출에서 다른 판관비나 그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아지게 되면 EPS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겠죠. 나누는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EPS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300만 주가 늘어나게 되니까 비율이 10%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10%를 증가를 하게 되니까 주가도 10%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2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포트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투매 물량도 나오게 되니까 10% 이상 하락을 한 것이 되겠고, 어제 하락은 약간은 과도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고 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10% 할인 요인은 그런 적정 주가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 5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5G 5세대 이동통신 미래보호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다 함께 동의를 했네요. 국가적인 이익과 그런 국익을 챙겨야 된다면 서로 협력하고 그런 모습이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5세대 5G 미국이 짱 먹겠다 이런 법안이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화웨이 제재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G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으며 다 RFHIC만 빼고요. 다 아시겠지만 RFHIC는 화웨이 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 영향을 받고 좀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제재는 지금 RF 그 주가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나 급락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RF를 지금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에 매출이 급증할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에 5G가 전체적으로 올라주는 것은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해요. 특히 이노와리스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대적으로 좀 주가 탄력이 괜찮죠. 유비커스 홀딩스도 좀 많이 올라서 좀 전반적으로 5G 섹터들을 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노와리스 목표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좀 분석을 다시 해보는데 빅데이터 쪽이나 최적화 쪽으로 해서 계측적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게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잘 나올 것인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다른 레포트들 EPS 컨센을 좀 보면은 네이버 금융에서는 1900, 그러니까 2000 정도로 좀 잡았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2020년도에 EPS가 3,800,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2021년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도 좀 수출을 좀 고려해서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5G 스몰셀 관련해서 5G 스몰셀은 아직 개발 중인 거는 아시죠? 아직은 상용화 되고 있지는 않고 이 스몰셀이란 건 4G 관련한 스몰셀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EPS가 많이 늘어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자 그럼 다른 레포트들은 좀 어떨까를 보면은 아쉽게도 이노아이리스가 그렇게 인기 종목은 아니어가지고 레포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컨센이 좀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보여요. 1290, 그러니까 1300이고 아까 1900이니까 600 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내년이랑 내후년의 EPS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20억이 나왔고 EPS는 280이 나왔습니다. 1분기가 220억, 280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서 곱하기 4를 하면은 EPS가 한 1200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 그 EPS 1200이 이제 맞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가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해야 하고, 만약에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정말 지금 아래 리포트처럼 1200으로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쪽 매출이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최소 2년간은 성장성은 보장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이 이제 5G 관련 투자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언제 찍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조금 매출이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 2,000 이상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G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2,500까지는 볼 수 있겠죠.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PER은 13에서 15 정도로 잡는다면은, 자, 브로드하게 좀 잡아볼게요. PER이 13에서 15고 EPS가 2,000에서 2,500이면은 목표가는 26,000에서 32,500 정도 나옵니다. 자, 오늘 주가가 27,0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은 30%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네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올해 매출보다는 내년이랑 내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최소 2년은 보장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로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좀 상대 강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제가 차트를 보고 좀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별건 아니고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지켜주는지 오르는지 그런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노는 잘 버텨주고 있죠. 물론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는 더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이노도 분명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은 조금 이슈가 많이 됐죠. 금리 인하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은 좀 8월 달에 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좀 금리 인하를 좀 하면서 코스닥 쪽에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금융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푸니까 자본시장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이슈긴 한데, 안 그래도 일본 규제 때문에 잔뜩 지수가 좀 쫄아 있고 아무래도 하방 쪽으로 많이 가는 영향이었는데, 이런 호재가 나와가지고 좀 버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한 차례 더 내리게 되면은 주가는 아무래도 조금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 이슈랑 이노알스 목표가랑 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추세를 타기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앞으로도 5G 여러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금융 이슈들, 화웨이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